슬레이트 쳐주세요. 네. 네. 가겠습니다. 하나 둘. 슬레이트 여러 번 내가 다른 분들한테 많이 시켜봤는데 제일 성의 있게 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 사실 중요하죠. 이렇게 가슴 앞에 대놓고 칠 필요도 없거든요. 왜냐면 그건 TV의 관습이기 때문에. 아, 전 사실- 소리가 잘 들어갔으면 그러니까- 좋겠어서. 네, 그 마이크 앞에 왔다는 느낌. 네네. 이게 나름 또 어떤 소소한 세리머니죠. 저는 사실 안 해봤는데 아 그러세요? 혼자 할 때는 그냥 아. 박수로 하니까 어때요? 그쵸, 그쵸. 재밌나요? 그냥 뭔가 시작하는 의식- 느낌, 의식 시작을 하고 같은 거? 끝을 맺는 느낌이 들죠. 네. 그 종묘 제례악 같은 거 보면은 음악을 시작하는 악기가 있어요. 아, 비 같은 거 아. 치면 따란 이렇게 하는. 그거 알고 내가 지금 종묘 제례악 얘기하는. 그러니까 거기에 그- 치면은 예. 그거 네. 지금 하다가 짜잔 하면서 맞아요. 시작하잖아요. 치면 시작하는 네네. 그게 있어요. 네. 뭐 종묘 제례악에 비할 바는 없지만 또 그것처럼 난 풍부하게 한번 또 치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텐션 떨어지면 당 충분하세요. 아 예예예. 앞에 뭐 제가 당 충전을 위해서 많은 것들이 있는데 네 여러 가지 또 네, 파이도 쿠쿠다스, 있고, 예 초코파이. 막대 과자도 있고, 아. 예. 초코파이 바나나 새로 나왔는데 이제 안 드셔보신 분은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꽤 맛있는데요, 저는. 괜찮습니다. 네네. 그리고 저는 여기에 덧붙여서 그 올여름 한정판으로 그 후레시베리 메론 맛이 나왔거든요. 네. 굉장히 맛있습니다. 주전부리에 관심이 많으시구만. 제가 디저트를 좀 좋아해가지고 커피랑 디저트 같이 먹는 거 참 좋아합니다. 혹시 뭐 푸시업을 해볼 생각은 없어요? 그런 거보다는 푸시업도 하고 하고 있어요? 그냥 간간히. 간간히? 제가 땀 흘리는 걸 싫어해서 그래요. 그냥 걷기 위주로 하고 있는데. 네. 그래. 푸시업이랑 스쿼트라도 좀 네네. 방구석에서 예예. 하실 바라겠습니다. 네. 보니까 그 30대 청년의 팔다리의 두께가 아닌 것 같다. 네. 뭔 느낌인지 압니다. 네, 근육도 재산이기 때문에 제가 보시길 바라겠고 중요한 건 아직 인트로를 하지 않았다는 점. 네네. 그거 지적하려고 이제, 했는데. 지적은 예. 제가 알아서 합니다. 예예. 건방지네요. 네. 알아서 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임프로비전이라고 알라나 모르겠네. 그런 즉흥성? 네, 그런 겁니다. 네. 좋죠. 슬레이트를 다시 한번 쳐야 될 것 같아요. 갈피를 못 잡으신 게 드러나긴 했는데. 일부러 갈피를 못 잡는 거죠. 예. 일부러 계획된 방향. 네. 그렇죠. 방송의 고삐를 잡는 의미로 한번 또 쳐보겠습니다. 네. 인생에서 계획된 방향이 상당히 중요해요. 여행도 사실 일부러 길을 잃어버리러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 거기에서 오는 새로움이 또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가을에 휴가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시작했죠. 또 현재 시간 2024년 7월 27일 또 비가 올려나 본데 어쨌든 7월 27일 오후 12시 59분이고요. 더블헤더 2차전입니다. 네, 하루에 녹음을 2개 하는 날도 있네요. 네. 네. 이런 특별한 경험 이분님을 위해서 제가 또 준비했습니다. 네. 저하고 할 때만 두 개 하시지 않았나요? 그렇죠. 그동안? 네. 이젠 두 특별하지 개를 않네요. 해본 적이 있군요. 그죠? 예. 이젠 특별하지가 않네요. 그래서 예. 제가 2차전 때는 태도를 달리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죠. 네. 그리고 사실 뭐 그 두 편 녹음 한 정도의 러닝 타임 녹음을 해본 적도 있어서 저희가 뭐 부산국제영화제 특집이라던가 그쵸, 뭐 미션 임파서블 특집 방송을 잘 때는 모를 때 네. 두서없이 다 얘기하고 이럴 때 네. 분량 조절 잘 안 하고 1시간 한 10분짜리 3개씩 막 양산해내던 시절. 양산이라고 하기에는 그렇게 또 뭐 많이 하지는 않았으니까. 네. 그래요. 한 달에 한 번 하니까 또 그렇게 많이 했다라고 보긴 어려운 이분님 자기소개하시죠. 그래도. 네. 어디영좀의 김재박 김치박 갑자기? 이분입니다. 설명하시죠. 이분이 그 우천 취소 전문이어가지고. 그래요? 예, 더블헤더 양산하기로 유명한 분이라. 우천 취소하면 롯데죠. 네. 그런가요? 네, 개방형 구정에다가 해양성 기후 도시라서 비가 그냥 여름이 아니어도 많이 옵니다. 네네. 그래서 롯데자이언츠는
이동 거리도 긴데 그 수도권 팀이 많다 보니까 수도권에서 그렇죠. 가장 먼 팀이기 때문에 이동 거리도 많은데 비로 인한 취소도 많아서 스케줄이 개 꼬이는 팀이에요. 아. 네. 그러면 후반기 레이스를 할 때 굉장히 불리하겠네요. 그렇죠. 수년 경기를 해야 되니까. 예. 그러니까 수년 경기도 많이 하고 휴식일이 없어지거나 뭐 이럴 수도 있죠. 네. 그러니까 키움 히어로즈와 딱 정반대에 있는. 그러니까 키움은 이제 수도권에 있으면서도 동구장이어서 이동거리 이득도 보면서 우천 취소 안 되니까 스케줄 관리도 편하고. 뭐. 적어도 홈 경기에서 수년될 일은 없겠군요. 근데 또 우천 취소가 있으면 체력 세이브가 돼서 뭐 꼭 나쁘지는 않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래요. 뭐. 이게 다 롯데가 우승 못하는 게 다 이게 다 이유가 있어요. 네, 우천 취소하고 이동거리 때문이라고 저는 주장을 하고 싶은데. 네. 근데 제가 응원하는 팀은 더 수도권에 인접해 있는데도 사실 이동거리로 이득 제일 많이 보는 팀이죠. 가운데 있으니까 이동하기 편하죠. 그러니까요. 그럼에도 네. 뭐 못하는 거는 대구, 광주, 부산 뭐 수도권 네. 다 가까이 있는데.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거리가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 거리 문제. 그러니까 그죠. 하나를 놓고 봤을 때는 그럴 가능성이 높고 롯데를 놓고 봤을 때는 이동 거리가 좀 그래요. 예. 그런데 뭐 NC도 우승하는데 뭐 야구 얘기 해봤자 우울해지네요. 비슷한 입지에 예. 있는 NC도 우승을 하는데 네, 뭐 특별히 또 핑계 댈 거리는 없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또 이제는 또 잡소리 또 그만하고 또 해보죠. 오늘 자, 무슨 영화 하실 거죠? 맞다. 지금 130번째 에피소드고요. 핸섬 가이즈입니다. 네. 공교롭게도 또 게스트 지금 소개했죠? 그래요. 네. 잡소리도 좀 했고. 예. 저희는 뭐 우천 상황이어도 그냥 갑니다. 김재박 우리 사무관님은 비도 안 오는데도 취소했지만 저희는 뭐 돔에서 녹음하고 있기 때문에 그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요. 네, 핸섬 가이즈고요. 네, 공교롭게도 또 저희가 지금 박스 오피스에서 핫한 한국 영화들을 연이어 다루게 됐는데 이 영화도 반응이 나쁘지 않아서 좀 연이어 흥미로웠다. 다루려고 했던 건 아니고 네, 그러니까 공교롭게도 더블 헤더가 펼쳐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네. 6월 26일에 개봉한 한국 영화이고요. 장르가 우리나라 영화에서 좀 보기 드물었던 코믹 호러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각본과 연출은 남동협이라는 분이 하셨는데 이번이 이제 처음으로 연출을 맡은 작품이고요. 입봉작. 네네. 그동안 뭐 여러 작품에서 조감독으로 활동을 하시다가 이번에 입봉을 하게 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원작이 있습니다. 2010년도에 나왔던 캐나다 공포 영화인 터커 앤 데일 대 이블을 리메이크한. 말씀드리는 순간 비가 또 오기 시작했네요. 그러니까 예측에 또 이게 오늘 1시에 비가 온다 얘기 있었거든요. 아침에. 그쵸. 근데 맞아요. 맞습니다. 녹음 시작할 때쯤에 또 없어졌어. 그쵸. 근데 또 오고 있어. 그러니까 그렇죠. 여기는 또 금방 그친다는 얘기가 될 텐데. 네네. 어쨌든 날씨가 참. 네, 요새 비가 1시간 단위로만 오더라고요. 뭐 4시부터 5시, 네네. 1시부터 2시 뭐 이렇게밖에 안 와서 네네. 참 신기한 상황이고. 영화 정보에 좀 집중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방해하셨길래. 그러니까 집중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죄송하고요. 네. 네, 그래서 출연하신 분들은 배우 이성민 씨가 강재필 역할을 맡았고요. 배우 이희준 씨가 박상구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 두 분이 이제 영화 속에서 핸섬 가이즈로 불리는, 스스로들을 핸섬 가이즈로 불리면서 조금 험상궂은 인상이지만 착한 두 사나이로 나오고요. 그리고 공승현 배우가 김미나 역할로 나오는데 이 김미나가 이 두 핸섬 가이즈와 엮이는 젊은 여대생 역할로 출연을 합니다. 그리고 배우 이규형 씨와 박지환 씨가 이제 파출소 순경과 소장 역할로 나오시고요. 그리고 또 이제 수많은 또 신인 배우분들이 또 출연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미나의 친구들로 나오는 질 나쁜 애들. 네, 골퍼 성빈을 비롯해서 뭐 제이슨, 뭐 병조 다 또 신인급 연기자들이 연기를 하시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내용은 이제 그 제필이랑 상구가 전원 생활을 꿈꾸면서 어떤 집을 하나 사는데 이 집이 약간 좀 수상해요. 근데 이제 집만큼 또 이 사람들의 비주얼도 수상해가지고 이 사람이 좋은 뜻으로
이렇게 대학생들한테 대하는데 대학생들은 이 사람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공승현이 맡았던 미나와 엮이게 되는데요. 이 미나를 구하는 과정에서 좀 오해를 사게 되면서 그리고 이들이 샀던 집의 비밀과 또 이 일행들이 엮이면서 종잡을 수 없는 이야기가 펼쳐진다는 내용의 코믹 호러물입니다. 와우. 와우. 정말 재밌겠네요. 네. 그래 영화 정보 잘 들었고요. 네. 보세요. 역시 그 빌바오님의 어떤 톤으로 알 수 있겠지만 재미 없었죠? 그냥 뭐 예. 아유 뭐 그냥 그렇지 그냥 뭐. 뭐 돈은 예. 아깝지 않았다. 그러니까 앞서 녹음했던 탈주보다는 괜찮았다. 네. 근데 제가 사실 뭐 그렇게 뭐 모르겠어요. 원래 영화를 그렇게 비판적이기보다는 이 영화가 이런 부분에 재밌구나라고 생각하고 보는 편이라서 그렇게 막 부정적인 평가를 잘 안 하는 편인데 근데 뭐 모르겠어요. 요즘에 어떤 저의 뭐 어떤 상황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그냥 그럴 수 정점을 있죠. 그렇게 그럴 수 안 있어.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그러라 그래. 공부해라. 그러라 그래. 그러라 그래. 그래요. 또 저는 이해가 됩니다. 네, 막간을 이용해서 우리 김민기 선생의 타계를 또 추모를 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확 무거워지네요. 네. 갑자기. 예. 저희 아버지가 정말 좋아하셨던 분이었는데 아버님의 김민기 선생에 대한 평가는 어떤가요? 저희 아버지가 지금 프로필 사진으로 해놓으셨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상태 메시지에 친구를 잃었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서 저희 아버지가 그 김민기 선생님 노래를 진짜 좋아해서 뭐 아침 이슬도 많이 들으시지만 뭐 봉우리라든지 상록수 네 그런 노래도 참 좋아하셔가지고 진짜 뭐 작은 연못 이런 거 네네 그 김민기 선생의 다큐를 제가 있다고 추천을 또 들었었는데 네 월드 온 파이어 편에서 얘기하셨죠. 네, 다시 한번 또 추천을 드립니다. 네, 저는 이분이 스스로를 뒷것이라고 호칭하신 게 참 의미하는 바가 크다. 그렇죠. 그렇게 위대한 업적을 문화적으로 남기셨지만 항상 뒤에서 그 그림자를 자처하는 느낌. 그러니까 재능이 있는 사람일수록 앞으로 불러내기 마련이거든요. 네네. 그게 자연스럽죠. 앞에 서는 게. 근데 그러면은 내가 뒤에 서겠다라는 건 오히려 노력을 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뒤에 서려는 노력을 더. 네네. 내가 스스로 더 자중하고 뭐 문제될 일 안 만들고 그러면서도 내가 최선을 다해서 서포트하고 이러는 게 쉽지 않습니다. 사실 네네. 재능 있는 사람들은 사실 앞으로 항상 나서게 세상이 만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그런 마음가짐을 먹게 된 계기 같은 것도 잘 설명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안 보셨죠? 학전 그리고 뒷것 김민기. 그 3부작으로 한 거 못 봤죠. 그 유튜브에 그 3부작을 1시간 한 15분 정도로 이렇게 요약한 거를 SBS에서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꼭 보고 감상문 제출하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서 아버지와 또 얘기해 보면 또 부자 관계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렇죠. 네. 저희 아버지도 노래를 좋아하셔서 뭐 평소에 그런 얘기를 자주 하긴 합니다. 네. 그 재방송은 이미 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다큐도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아버지한테. 네네. 추천을 드리고. 네. 불의 몽곡도 있었던 것 같아. 어쨌든 재미없게 봤을 수 있어. 저는 그래요. 뭐 코미디 영화라는 게 어쩔 수 없이 사실 김민기 선생님 얘기하고 싶은데 굳이 뭐 이렇게 이 시간에 뭐 해볼까요? 그래도 해야죠. 네, 하죠. 저는 진짜 재밌었어요. 저는 제 취향의 영화였고 이게 코미디 영화가 사실 다시 봤는데 또 웃긴다. 이건 내 거 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 영화는 제게 된 것 같고요. 팬이 됐군요. 네네. 똑같은 장면에서 또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재밌는 코미디를 만들기도 사실은 어렵고 이게 호러물도 워낙 또 마이너하기 때문에 사실 많은 관객분들한테 닿기가 참 쉽지가 않은데 이 두 장르를 합쳤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기획을 보고 진짜 아무리 새로운 시도를 응원은 하지만 이거 흥행이 안 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코미디는 사실 그냥 양념 정도로만 주로 쓰죠. 그렇죠. 메인은 아니죠. 네네. 가끔 등장하죠 코미디 영화가. 네네. 그러니까 일이 벌어질 때 뭐 곁가지로 한두 장면 넣어준다고나. 네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소스. 네, 케찹 정도의 포지션인데. 그렇죠. 그 코믹 릴리프로 많이 쓰죠. 네네.
이런 어떤 단어 하나 또 배워가시면 아, 그렇죠.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예. 또 이런 코믹 릴리프라고 의미로 합니다. 또 영화 방송을 듣는 것이죠. 예, 예. 예. 그런데 이 코미디를 호러랑 합친다는 게, 야, 진짜 이건 완전 가시밭길 그 자체다. 그러니까 근 20년 동안 사실은 뭐 코미디 영화 엄청 많이 나왔고, 뭐 호러 영화도 안 나온 건 아니지만, 뭐 조폭 코미디가 한참 많이 나올 때도 있었고. 그렇죠, 그렇죠. 뭐 요새는 워낙 이제 대사를 활용한 코미디가 많이 나와서 그 시츄에이션 코미디는 영화로 다뤄지기보다는 유튜브라던가 SNL 식의 어떤 그 TV 프로그램으로 좀 옮겨간 측면이 있어서 이런 걸 시도한 작품들이 그동안 있었나 생각해보면 물론 많이 있지도 않았겠지만 또 그 장르들이 흥행이 잘 안 됐기 때문에 쉽사리 생각은 안 날 거예요. 아마 뭐 이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본 시실리 2km 그 저는 이후로 못 봤어요. 아, 저도 못 봤어요. 저도 짤만 봤죠. 네. 네, 너 앞으로 나한테 반말하지 마. 아, 그 노안 개그 하는 거죠. 네네. 네. 너 8이야? 아니에요. 70이야? 아니에요. 그럼 씨바 니가 94야? 뭐 이렇게 하는 그 장면이 있는데 아, 욕은 좀. 아 죄송합니다. 예. 예, 좀 리얼함을 살리기 위해서. 네. 예. 아, 연기 잘해요. 네, 좋아요. 네. 거기에서도 또 우현 배우가 나오시더라고요. 네. 또. 우연 배우 이번에도 나오죠. 네. 이번에도 한두 신부님으로. 컷도 네, 인상적인 장면을 보여주시는데 아무튼 그 시실리 2km 이후로 코미디 호러 하면 좀 많은 분들이 떠올릴 만한 작품이 나오지 않았나. 그래서 저는 파묘가 1000만 넘은 것보다 핸섬 가이즈가 본전 찾았다는 게 더 놀랍다. 진짜 우리나라의 어떤 지금 우리나라 영화계 과도기잖아요. 이제 새 지평이 열리나? 뭐 이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렇게까지. 네. 아, 왜냐하면 지금 이제 우리나라 영화가 복구 단계에 있는데 좀 장르적 다양성이 부족하긴 했죠.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흥행하는 작품들이. 그래요. 너무 뽕뽑기식으로 좀 너무 남자들끼리의 뭐라 해야 돼, 느와르 뭐 이쪽이 많았죠 사실. 그러니까 범죄 아니면 사극이 네. 좀 잘 되는 경향이 컸었는데 네. 그 틈새를 비집고 이제 약간 미스터리물을 가미한 파묘도 대박을 치고 좀 더 마이너한 핸섬 가이즈도 잘 되는 걸 보면 좀 뭔가 새로운 시장이 열리나 뭐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됐던. 그렇죠. 안 하던 거 해야 됩니다. 항상.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저는 재밌게 봤습니다. 뭐 근데 어떤 지점이 조금 안 좋으셨는지 빌바오님은. 네, 저는 별로 안 웃겼어요. 아,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그 상황 개그잖아요. 그렇죠. 그 두 사람의 어떤 폭력적으로 느껴지는 얼굴에서 비롯되는 오해를 활용한 개그인데 이제 예상이 돼버려서. 그러니까 예상이 안 됐으면 웃겼을 텐데. 이 영화는 사실 저걸로 계속 웃기겠구나. 두 사람의 얼굴로 계속 웃기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예측이 좀 돼버려서 크게 재미없었고 그다음에 저는 여기 말씀 나왔던 그러니까 호러도 들어가 있는데 약간 고어물도 들어가 있잖아. 그러니까 신체 훼손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호러까지는 아니고 약간 오컬트 뭐 이 정도인데, 그러니까 약간 오컬트를 가미한 거고 사실. 이제 고어도 호러긴 합니다. 네? 사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호러 안에 이제 오컬트도 있고 뭐 고어도 있고 이런 거죠. 뭐. 그렇죠. 그러니까 오컬트도 그 호러 있고. 안에 여러 장르를 넣은 거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저는 이게 그러니까 불편했던 지점은, 그러니까 신체 훼손이 나올 수는 있죠. 신체 훼손으로 웃음을 좀 주려고 하는 포인트들이 있는데 그런 건 제가 별로 신체 훼손을 별로 좋아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렇죠. 그걸로 웃기려고 하다 보니까 더 좀 불편해지는 그런 게 있었어요. 뭐 그러니까 제가 저렇게 해서 죽겠구나라는 게 눈에 보이니까 이제 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관에 못 박혀서 이마에 박혀서 죽는 그 캐릭터 같은 경우는 이제 망치가 공중으로 뜨는 순간 쟤는 저 머리에 떨어져서 못 박혀 죽겠네 생각이 들면서 이제 찝찝해지는 거죠. 그 친구가 죽기까지 기다리는 몇 초가 찝찝해지는 거예요. 왜 그런 게 또 쌓이는 거야. 또 여러 가지가 또 있잖아요. 그렇게 어이없게 죽는 이런 장면들이, 뭐 그 분쇄기에 몸을 다이빙 한다든지 그런 것도 이제 좀 저게 그러니까 웃기려고 한 거는 알겠는데 그런 게 좀 즐겁지가 않아서 일단은 그랬고, 개그 코드도 그러니까 좀 예측이 가능하니까 그 대사 저는 늘 재미없었어요. 저는 사실 개그는 뭐 극한 직업처럼 대사빨로 조지는 걸 좋아하는데 근데 그런 게 없어서 좀 아쉬운. 그러니까 사람이 능청스럽게 뭘 하면서 웃기고 이런 거는 저는 재밌어 하는데
뭔가 이런 어떤 계속 이렇게 삐끗삐끗하는 걸로 웃기는 게 저랑은 포인트는 좀 안 맞았던 것 같아요. 그럴 수 오히려 있죠, 저는 그 오컬트적인 묘사가 오히려 오싹해서 좋더라고요. 그게 원작에는 없는 묘사인데. 그런가요? 예. 근데 잘 넣은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오히려 흥미 있었어요. 그쪽에 나올 때. 뭐 바포메트. 악마가 부활하든지 뭐 검은 사제들 생각도 나면서. 그렇죠. 5명의 희생자와 뭐 우둔한 어떤 인물이 도와서 뭐 이 염소가 다시 깨어난다. 설정이 재밌더라고. 뭐 염소도 사실 이제 그 서구권 기독교 문화에서는 이제 악마의 상징이기도 하고. 그렇죠. 뭐 그런 거는 재밌었어요. 저는 차라리. 뭐 눈 뒤집히면서 막 눈빛 박히고 이런 거. 그래서 오사카미즈는 또 쾌락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좋았는데 웃기진 않았던 것 같아요. 웃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웬만하면 제가 좀 웃는 편이고 반대지 않나요? 잘 웃는 편이고 코미디 영화를 보러 갔을 때는 좀 웃는 편이에요. 되게 웃음에 또 엄격한 기준을 갖고 계시긴 해서. 짱난 개그에 대해 유독 엄격합니다. 그거는 개그가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고 그냥 차라리 퍼즐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거는 퀴즈에 가깝다라고 말씀드렸고 저는 코미디 영화 보러 가면은 약간 선도에서 웃는 관객들이 있어요. 먼저 터져준 사람이 있어야지 그 상영관의 공기가 바뀌면서 이제 많이 웃게 되는 그렇게 되잖아요. 분위기가 많은데 그런 분위기를 주로 만드는 쪽의 관객인데도 불구하고 탐탁지 않았다. 근데 실제로 영화 제가 이제 의도한 건 아닌데 2번 보러 갔는데 2번 다 좀 사람이 많은 시간대에 갔었어요. 그래요. 코미디 영화는 그렇게 보긴 해야 돼요. 예, 의도한 건 아닌데 근데 반응이 다 달라. 이 영화는 막 다 같이 온 객석이 빵 터지는 그런 영화는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옆에 앉아 계신 남자 관객분은 실제로 한 번도 안 웃었고 어떤 여자 관객분들은 되게 놀라기에 바쁘고 왜냐면 그 장면이 조금 주는 그 거부감이 있잖아요. 충격적인 장면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되게 반응이 다양하더라고요. 네. 예, 실제로. 이게 어떻게 보면 뭐 뒤에 또 얘기하겠지만 워낙 장르가 이게 취향의 영역에서 그 재미가 촉발되고 그 느낌도 같이 촉발되는 거라 그 정도의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었긴 했다고 봐요. 근데 약간 그 초반에 좀 실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웃음이라는 게 약간 여세를 몰아서 쭉 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 웃음의 여세를 초반에 못 만들어서 그래서 후반에 가도 별로 안 웃겼지 않나? 이런 생각. 그러니까 한 번 웃기 시작하면 계속 이제 웃게 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황에 이입 되냐 안 되냐가 이제 결정되는 그 지점에서 그러면 좀 덜 웃겨도 웃어요. 그쵸. 그러니까 웃는 게 이제 습관화가 돼서. 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제가 그 대학생 때죠. 10년 전에 그 겨울에 스키 캠프 수업이 있어요. 네, 그때 갔어요. 이제 스키 캠프 수업을. 교양 과목? 예. 용평으로 갔어요. 네, 용평 갔는데 멀리 가셨구나. 이제 그 3박 4일 있었는데 이제 3박 4일인가? 3박 4일 동안 스키를 하는데 거기 이제 저녁에는 항상 그 방팅을 합니다. 그 전화기 그 방마다 있는 전화기를 아무거나 눌러요. 그래서 전화해서 여자가 받으면 안녕하세요. 저희는 뭐 학교에서 누군데 이렇게 하실래요? 이렇게 그걸 하는 그 다른 분이 계셨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섭외를 해서 이제 방팅을 뭐 이렇게 해서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3일째 밤이었어요. 다른 학교 분들과 좀 하다가 마지막에는 저희 그 같은 학교 학생들끼리 했는데, 그러니까 여학생 방에서 온 거죠. 근데 그날 제가 그때 이제 한창 그 미팅과 소개팅을 반복하면서 항상 깔깔이 역할에 최정점에 있던 약간 그런 시절이었는데 폼이 좀 좋을 때였는데 그때 이제 그날도 주도하는 어떤 다른 분이 계시고 옆에서 이제 툭툭 던지는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제가 그날 좀 타율이 좋아가지고 빵빵 터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약간의 그 계속 빵빵 터트리다가 약간의 이제 좀 조용한 시기가 있잖아요. 조금 이제 그 잠잠해지는 그 타이밍이 있죠. 네, 그쵸. 근데 어떤 한 분이 내가 너무 웃겼나 봐. 그래가지고 나중에 후반부에 그냥 별 웃길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표정만 줬는데 표정만 주고 약간 이렇게 장난기 이렇게 쳐다만 봐도 웃더라고요. 그 앞에 이제 계속 웃던 습관이 남아서. 그러니까 나중에 후반부는 그냥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바라만 보고 장난만 이렇게 미소만 빙긋 쪄도 빵 터지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께서는 이제 저만 보면 웃기는 상태에 접어든 거죠. 그쵸. 그러니까 웃음이 습관이 되신 거죠. 저라는 사람의 기재가 한테는.
그러니까 이 영화도 사실 그런 기제가 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웃음의 연쇄 효과가 빵 터지면서 그렇게 계속 웃기게 웃다가 나오면 이 영화 참 재밌는 영화다 이렇게 될 수 있는데 그거의 연쇄를 폭발을 못 시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쇄 폭발을 하려고 해도 중간에 뭔가 호러가 빡 등장하면서 아 피곤하네 요렇게 되는 느낌. 그러니까 그 신체 훼손 부분이 저한테는 그렇게 유쾌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웃음의 연쇄고리를 끊어먹는 역할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이분님처럼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오히려 그게 부스트가 되는 거죠. 그렇죠. 흐름이 계속 연결됐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장르는 오히려 저는 만화적으로 접근이 되니까 더 좀 재밌고 짜릿한 거죠. 예. 저도 의도는 알아요. 예, 근데 예. 근데 그거 보고 있으면 좀 불편해. 그렇죠. 그걸 싫어하는 분들이 많죠. 왜냐면 제 친구들도 공포 영화를 진짜 못 보기도 하고 예. 공포 영화가 아닌데 그 127시간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아. 그게 이제 그 산맥 사이에 팔이 껴가지고 조난을 당하는 네네. 주인공의 실제 이야기를 영화화한 작품인데 이건 뭐 스포긴 하지만 싫어하기도 해서 그분이 팔을 잘라서 구출이 되거든요. 근데 영화 속에서 팔을 절단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걸 못 보더라고요, 아예. 그게 뭐 청소년 관람 불가도 아니고 그 묘사가 이제 어쩔 수 없이 나온 건데 그것도 되게 힘들어하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본능적 거부감이겠죠. 그러니까 자기 팔 잘리는 거라고 생각하면 즐겁게 못 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어떤 영화적 장치로 그냥 멀리 떨어져서 바라보기가 어려운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 장면만 떨어져서 갑자기 봤다가 다시 몰입했다가 이건 좀 웃기잖아요. 그렇죠. 이거 웃기다기보다는 어려울 수 있죠. 그러니까 이미 주인공에 이입을 했는데. 근데 갑자기 이제 그건 영화적으로 거리를 띄고 보면 별로 안 불편하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그걸 가능한 사람만 그런 거고 네네. 제가 봤을 때는 더 나아가서 그냥 그런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런 신체 훼손 내일이 아닌 어떤 고통에 대해서 즐기는 어떤 마음들이 있다고 봐요. 그게 뭐 나쁘다 좋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거의 쾌감을 느낄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영화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냥 좋아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래도 좀 현실적인 것들에 대한 선호가 좀 더 높다 보니 우리나라에서도 스크림이 터지고 나서 2000년대 초반에 그런 스크림과 괴를 비슷하게 하는 공포 영화들이 진짜 많이 나왔는데 지난 여름에 한 일을 네네. 또 뭐 그게 누가 뭐가 먼저 나왔는지 잘 모르겠지만 네, 우리나라 영화도 뭐 가위, 뭐 찍히면 죽는다, 뭐 해변으로 가요, 뭐 이런 그 슬래셔물, 그러니까 청춘들이 어디 놀러 갔다가 당하는 그런 영화들이 많이 나왔는데 다 흥행하지 못했고 아마 한두 편만 흥행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장르에 대한 기본적인 거부감이 있는 것이고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조금 영화나 드라마가 현실성이 있냐 없냐를 포인트로 두고 소비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런 장르가 픽진성이라고 네. 중요한 기준이 되긴 하죠. 오늘 전문 용어 많이 나오네요. 네, 거의 뭐 키노 느낌입니다. 네. 전설의 잡지 키노. 빌성일. 그래요. 뭐 저는 뭐 영화 가지고 깔깔댈 뿐이지 평론을 뭐 굳이 하고 싶은 생각을 하고 그래요. 근데 그렇지 않나? 약간 그 고어한 장면을 보고 좋아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왜 좋아하는지 몰랐는데, 그러니까 이걸 아예 그냥 가상의 상황으로 놓고 보면 뭐 그냥 나쁘지 않다. 그냥 뭔가 그러니까 이렇게 코믹하게 터치하는 영화들도 있지만 진짜 심각하게 그 신체 훼손을 표현하는 진짜 그런 영화들도 있잖아요. 애기들이 있는 게 중학교 때 지금 비디오 많이 보는 시즌 있잖아요. 예. 그때 이제 좀 막 활발하게 내가 비디오 빌려올게 뭐 이러면서 그런 애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애들이 이제 빌려오는 어떤 장르 중에 꼭 그런 걸 빌려온 애들 있어. 텍사스 전기톱 살인 사건 이런 거. 그렇죠. 아니면은 뭐 링 같이 약간 좀 뭐 소용돌이 막 이런 거 약간 좀 역겨운 장면들 나오는 그런 거. 그게 유치하다는 게 아니라 그런 걸 좋아하는 마음이 누군가에게는 뭐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겠지만 있다라고 보는 거죠 저는. 네네. 근데 이것도 이제 그 중에 하나인 것 같고. 그러니까 텍사스 전기톱 살인 사건을 득이양양하게 그쵸. 나 이거 19세인가 뭔데 빌려왔다. 나 이거 뚫었다. 예. 그 친구가 기억이 나는데 저는 그때도 못 봤어요. 그거 텍사스 전기톱으로 뭘
신체 훼손 장면이 나올 텐데 그때도 저는 못 봤어요. 근데 저도 정통 고어는 진짜 못 보겠더라고요. 소우나 뭐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네. 같은 진짜 그런 신체 훼손을 좀 정색하고 표현하는 영화들은 그걸 즐기는 힘들더라고요. 사람도 있잖아 분명. 있죠. 네네네. 그 흥행이 잘 되고. 그 매니아 분들이 분명 있으시고. 네네. 근데 이제 이렇게 코믹하게 하는 거는 또 더 오히려 재밌는 것 같아요. 오히려 더 막 과장해서 하니까. 그러니까 핸섬 가이즈는 뭐 그쵸. 과장을 그래도 최소화하긴 했는데 막 진짜 막 나가는 할리우드나 유럽 코미디 공포 영화 보면은 막 피도 막 되게 막 우스꽝스럽게 묘사도 하고 신체 부위에 대해서도 되게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묘사하는 작품들도 많거든요. 그냥 뭐뼈 부러뜨리고 이런 거는 그냥 웃으면서 하고. 그쵸.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오히려 만화적으로 그리니까 오히려 더 현실에서 벗어난 형태로 그리니까 이건 좀 재밌네. 저는 그렇게 빠져들게 된 것 같아요. 네, 이거는 만화적. 저한테는 만화적인 느낌까지는 아니었어요. 저는 그냥 킹스맨 정도의 대가리 터지고 막. 그쵸. 그 킹스맨 1의 교회에서 난투하는 거 있잖아요. 그쵸. 그런 것도 사실 좀 웃기게 봤거든요. 그것도 그 장면은 그렇게 불편해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거기에서 더 나가서 이제 2편이 조금 힘들어진 거고 2편은 아예 악당이 진짜 분쇄기로 들어가는 장면이 나와서 나오죠. 그건 조금 너무 과한 묘사다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물론 코미디를 표방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첩보물인데 네. 묘사가 과하다. 그러니까 이게 이래서 힘든 것 같아요. 이 장르가. 아무튼 저는 되게 취향에 맞았고 사실 이 영화는 좀 제가 왜 어떤 점을 좋아했냐 생각을 해보면 되게 무질서한 상황이 펼쳐지잖아요. 그러니까 오해가 계속 쌓여가면서 어떤 인물들은 내가 한 게 아니라고 수습을 하는데 어떤 인물들은 저 완전 사이코 저 살인마 새끼들 하면서 더 오해를 해버리고 그게 충돌을 하면서 저들이 봤을 땐 곤혹스럽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되게 재미있는 상황이 계속 만들어지는 그 상황이 포인트인데 그거를 되게 저는 질서정연하게 나름 그렸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어디에서 느꼈냐면 일단 이 영화들은 다른 할리우드 코믹 호러 영화들보다는 캐릭터가 그래도 깔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가 깔끔하죠? 깔끔한 대목이 생각보다 뇌절을 별로 안 해요. 그러니까 코미디 상황에서 막 괜히 하면서 약간 그런 피지컬로 조금 더 조지거나 분색이 들어가는 건 뇌절이죠. 아니 그러니까 그 장면은 어쩔 수 없는 장면이라고 해도 막 더 주인공이 화들짝 놀라서 막 하는 그 여운으로 터지는 주인공들이 이제 뇌절을 크게 안 한다는 거죠. 네네. 그리고 그 등장 인물들은 그 상황이 과장스러운 거지 등장 인물들의 행동 자체는 크게 과장스럽진 않았거든요. 과장스럽다고 느꼈던 장면은 그 전기톱을 든 이성민을 보고 그 박정화 씨가 하악 하면서 막 놀라는 그때 그 얼굴 표정 빼고는 크게 저는 막 일부러 이쁘죠. 일부러 과장했다고 보여지는 측면이 별로 없었고 그래서 이런 캐릭터들은 크게 호러 코미디에서 보기는 드물죠. 왜냐하면 과장된 걸로 재미를 줘야 되는데 캐릭터들이 크게 자기들은 과장할 생각이 없어 보이니까 물론 상황에 맞춰서 움직여야 되는 건 있지만 캐릭터들은 자기 상황에 진심이라서 저는 거기에서 오는 웃음이 좀 컸던 것 같고 그리고 어떤 상황이 계속 펼쳐지잖아요. 근데 그 상황이 더 막 난장판으로 가지 않고 딱 그 상황에서만 보여줄 수 있는 뇌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나무를 썰다가 말벌통을 건드렸는데 그 말벌통을 건드리면서 생겼던 에피소드가 막 너무 우왕좌왕하지 않고 딱 깔끔하게 클리어되는. 그러니까 뭐 말벌에 다 쏘이고 이러진 않죠. 다 쏘이거나 뭐 어떤 뭐 누가 해를 입거나 이러지 않고 딱 다칠 사람만 다치고 어떤 상황이 벌어질 상황만 딱딱딱 벌어지는. 그러고 빠져서 되게 깔끔하네 영화가. 원래 막 호러 코미디는 감독이나 만드는 사람들이 지 흥을 못 이겨서 막 아무렇게나 만드는 그러니까 장면이 딱 여기서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막 더 하고 이런 게 많은데 이 영화는 그런 게 없네. 그래서 보면서 이거 약간 놀이기구 타는 것 같다. 그러니까 그 놀이동산 가보면 호러 어트랙션들이 있잖아요. 귀신의 집이라든지 뭐 롯데월드 같은 경우는 신밧드의 모험도 약간 호러적 요소가 있고 근데 그게 되게 막 정신없이 신밧드야 오랜만에 듣네. 그거 제가 어렸을 때 무서워해서 전 못 탔거든요 그걸.
근데 그것도 되게 정신없이 타는 사람들을 이렇게 막 혼을 빼놓는 것 같지만 사실은 다 정해진 값대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게 예. 세팅 값대로 움직이잖아요. 이 영화가 딱 그런 느낌의 영화였어요. 어트랙션 같은. 네, 그래서 이 복합 장르가 굉장히 사람들한테 다가가기가 어려운데 이거를 즐기게 하려고 노력했구나. 그러니까 피 같은 경우도 최대한 안 보여주려고 하거나 대사로 처리하거나 뭐 짬뽕 죽이 됐쁘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처리를 해버린다거나 아니면은 되게 그냥 더 만화적인 상황으로 전기톱으로 사람을 들어서 막 그 난잡함 속에서 피를 못 느끼게 해버리는 그렇게 정말 고어한 장면은 그냥 소리만 들려주게 했던 그쵸, 몇 그쵸. 있는 것 같아요. 네. 진짜 고했으면 이건 15세 이상 관람가를 못 받았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뭐 한편으로는 저는 이런 장르를 좋아하니까 조금 시시하기도 한데 아 여기서 조금만 더 피가 나와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그래 그래도 이 정도 영화에서 이만큼 나온 게 어디냐 이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 폭력에 대한 수요가 있긴 해요. 네. 네네. 그럴 때는 푸시업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왜죠? 네. 폭력과 푸시업이 왜? 그러니까 나의 가슴 근육을 폭력하는 어. 거죠. 네. 그럼 빌바오님은 신체가- 화가 나시면 푸시업을 하시나요? 저는 로잉머신. 저는 근데 되게 로잉머신. 건강하게 네. 푸신다. 네, 아이가 뭐 그쵸. 그거 뭐 모르겠어요. 그뭐 시접단 얘기였고. 아, 네. 근데 그 뭐랄까. 그러니까 저는 약간 구강 액션을 좋아하는 편이어서 그런지 그쵸. 주인공들이 너무 좀 그러니까 어눌하게 표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어눌한 사람들로 이렇게 네, 표현이 좀 되잖아요. 좋게 말하면 순수한 그러니까 느낌. 말을 잘하는 캐릭터들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말로 웃기는 장면이 별로 없어서 그렇죠. 재미없었던 것 같고 뭐 저는 제일 좋아하는 코미디는 뭐 극한 직업 좋아하는데 극한 직업은 진짜 연기와 말 장난으로 막 계속 하잖아요. 왜 장사가 잘 되는데 뭐 이런 거나 아니면은 뭐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뭐 이러면서 막 이런 어떤 그런 능청스러운 장면을 좋아하는 스타일이어서 전혀 뭐 웃기다고 생각이 별로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상황으로 웃긴다라는 표현도 뭐 글쎄 뭐 근데 사실 안 웃기면 이건 뭐 그냥 음. 말짱 꽝인 거죠. 이 영화에 이입될 요소가 없는 거죠. 뭐 네, 이 네. 굳이 핸섬 가이즈가 아니더라도 어떤 다른 코미디 영화나 호러 영화에서 이 상황 자체가 나는 이해가 안 된다 해버리면 뭐 더 이상 영화를 봐봤자까지 가는 건데. 근데 그거는 어떤 뭐 관객들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이 장르의 태생적인 태생적인 또 한계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제가 네. 말장난 교육을 재미없다를 넘어서 약간 좀 싫어하는 쪽인데 근데 그것만 진짜 좋아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있죠. 물론 그러니까 서로 이해를 못하는 거겠죠. 이렇게 재밌는 걸 너는 왜 싫어해? 아니 그렇게 재미없는 걸 왜 이렇게 재밌어해? 이렇게 입장차가 극명한데 뭐 그런 취향의 차이가 분명히 있을 것 같고. 근데 어쨌든 그 이분이 말씀하신 그 되게 정교함이 느껴진다라는 거는 상당히 공감을 하는 게, 그러니까 시퀀스가 오래 끌지 않고 네네. 그 상황이 오래 끌지 않고 딱딱딱딱 빨리빨리 넘어가는 부분은 좋았어요. 그러니까 그 왜 그 못난 놈 그 미나 친구들 못난 놈들 있잖아요. 그 약간 그러니까 못된 놈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 못된 놈들이 생각보다 빨리 사라져 주는 게 그런 어떤 쾌감은 있긴 하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그냥 벌써 이렇게 퇴장한다고? 그렇죠. 뭐 그런 느낌으로. 네. 그러니까 캐릭터들의 그 궁상 좀 왜 저 장면에서 또 나오네 약간 이런 느낌이 없어요. 그러니까 막 피 흘리면서 질질 끌고 막 이렇진 않아서 차라리 네네. 죽을 거면 깔끔하게 죽는 이런 것도 좋았던 것 같고, 그러니까 그 다음이 항상 준비가 돼 있으니까 이제 착착착착 넘어가는 느낌은 분명히 좋았던 것 같고, 그걸 하려면 분명히 이제 계산이 많이 들어갔고. 그렇죠. 각본상의 또 어떤 밀도도 고려를 해야겠죠. 저도 그 빌바오님이 말씀하신 거에서 연장선상에서 재밌었던 장면이 그 마지막에 그 성빈이가 바포매트가 돼가지고 그 두 사람을 전기톱으로 죽이려고 할 때 그 이규영 씨가 깨어나가지고 그 성빈의 머리를 딱 치잖아요. 그래서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걸 하는데 묵비권에서 바로 맞고 쓰러지잖아요. 그 장면이 저는 대표적인 깔끔한 전개가 끝까지 아닌가. 안 듣고 네. 빨리 끊어버린다는 거죠. 네네. 상황은 어차피 보여줬으니까. 네네. 그러니까 결정적인 상황에서도 굳이 질질 끌지 않고 하이라이트만 딱딱딱딱 보여주는. 그래서 좋았던 게 네네.
시간이 그렇게 짧은 영화는 아니잖아요. 그죠? 생각보다 1시간 40분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예. 느낌상으로는 한 1시간 20분 정도 느낌으로 그렇죠, 그렇죠. 빨리빨리 넘어간다는 느낌은 좋았어요. 근데 그만큼 이제 준비를 많이 해놨기 때문에 딱 쓸 것만 다 때려놓고 끝내는 그런 느낌. 네, 질질 끄는 느낌 없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공간이 한정돼 있어서 드라마가 많이 필요 없는 지점도 오히려 그 캐릭터들이 딱딱 치고 빠지기 좋은 환경이 아닌가. 근데 호러 영화들이 그렇잖아요. 다들 어떤 알 수 없는 이유로 폐쇄된 공간에 모여서 이제 한두 명씩 죽어 나가고 뭐 이런 건데 그것도 뭐 잘 세팅을 해놔야 또 사람들이 재밌게 보는 거니까. 폐쇄된 공간이라고 하면 오히려 더 그 공간 자체를 잘글잘글 씹어서 요소 다 끌어모아서 다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좋았어요. 네. 네네. 좁은 공간을 어쨌든 다 이렇게 다 활용해 먹는 느낌. 그렇죠. 뭐 등장인물들이 동선으로 활용해 먹기도 하고 어떤 코믹적 요소로 활용해 먹기도 하고 네. 뭐 오컬트적 요소로도 활용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집에 대한 활용도 괜찮았다고 봐요. 예. 맞아, 딱 적당한 크기 아니었나 싶기도 하고. 네네. 그리고 좀 뭐 그런 것도 있었지 않았을까요? 그 이성민, 이희준이 너무 핸섬해서 몰입이 안 됐다. 저는 그런 편이었어요. 음. 더 못생긴 배우를 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네. 잘생겼어요, 근데 둘 다 멀끔하잖아. 근데 그쵸. 그 원작에서 터커 앤 데일 대 이블인데 이제 원작에서 터커 앤 데일은 진짜 그런 비주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또 거기서 또 미스인 것 같아. 그러니까 어. 험상궂게 안 보이는데 잘생겼는데 왜 이런 느낌? 그러니까 더티 섹시로 가야 그래도 사람들이 그렇죠. 몰입을 할 수 있지 않나. 아, 좋은 배우들 많잖아요. 이호철 배우나 현봉식, 박광재, 진짜 와 좀 세다 이런 사람들 많은데, 그죠? 그 너무 멀끔하게 잘생긴 배우들을 써가지고. 근데 그래서 그랬는지 사투리를 쓰는 캐릭터로 나오는 게, 물론 두 배우가 뭐 경북 출신이니까 뭐 사투리가 가능하니까 사투리를 쓴 것도 있겠지만 오히려 좀 더 어눌함을 좀 그러니까 약간의 어떤 무서운 캐릭터를 만들기 위해서 사투리까지 쓴 것 같은데, 글쎄요, 뭐 사투리 활용이 뭐 저는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뭐 경상도 사투리를 가장 대표적인 사투리로 생각하고 많이들 이렇게 여러 가지를 찜쪄 먹듯이 이렇게 다양하게 활용을 많이 하시는데, 뭐 구수한 캐릭터로 활용을 하기도 하고, 뭐 정감 가는 캐릭터로 활용하기도 하고, 뭐 폭력적인 캐릭터로 쓰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긴 하는데, 뭔가 이제 표준어로는 맛이 안 사니까 아유 그러면은 사투리를 써야겠다 요런 느낌?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보여지죠. 근데 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투리를 반드시 써야 되는 캐릭터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해버리는 거죠. 근데 또 그런 디테일한 요소들이 아니고서는 등장인물들의 상황에 이입하기가 어려운 그 기본값이기 때문에 저는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거를 진짜 더티로 가버리면 관객은 제가 봤을 때 이거 10분의 1밖에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래도 배우 빨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티켓 파워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조금 멀끔한 사람들을 좀 거칠게 보이는 게 낫지. 진짜 거친 놈들을 데리고 오는 거는 오히려 관객들이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되게 순수한 사람이고 아무런 악의가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거를 설득시키려면은 그래도 호감 스탯을 조금 보여줄 수 있는 주인공에 대한 호감은 놓지 않아야 된다. 네네. 그러면은 이제 우리 이분님 선생 생각은 이호철, 현봉식, 비호감 이렇게. 그러니까 비호감이라기보다는 호감의 정도를 놓고 보면 많은 관객분들에게 이성민, 이희준 배우가 주는 호감 수치가 더 높지 않겠냐라는 거죠. 뭐 이분들의 어떤 인상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제 저는 뭐 그런 분석보다는 그냥 현실적인 이유로 투자가 안 될 것 같아서. 그렇죠. 주연 배우의 어떤 네임값, 이름값이 좀 있는 배우를 써야 사실 투자가 되는 건 현실이니까. 그렇죠. 근데 그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지점도 있겠죠. 만약에 투자가 잘 됐다면 솔직히 다른 배우 써보는 게 더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할리우드나 유럽 보면은 이런 장르의 영화에 이렇게 유명한 배우들이 잘 안 나와요 원래는. 그쵸, 그냥 B급 장르. 원래는 이 장르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배우들이 막 엄청 유명한 분들이 나오진 않는데 우리나라에서의 호러 시장이나 코미디 시장은 그 정도까지 형성이 되진 않았으니까 스타 캐스팅이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시장이 미국처럼 크지 않으니까 그렇죠. 특정 타겟만 노려서는 이제 수익이 안 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그렇죠. 폭넓게 노려야 되는 측면이 있죠. 그러니까 아예 스타를 안 쓸 수는 없는 거죠. 그런 네. 의미에서 이제 타겟을 좀 넓히기 위해서 장르는 마이너 하더라도 배우를 메이저하게 써서 그렇죠. 좀 밸런스를 맞출 필요는 있죠. 시장의 한계 때문에. 그럼 또 이해가 되는 부분이 네네. 있습니다. 네. 야 그러면은 한 명만이라도 안 될까요? 근데 두 사람은 있어야 돼요. 그래요? 예. 난 진짜 험상궂 뜬 사람이 아니어서 좀 몰입이 안 됐어요. 그 설정에. 그러니까 진짜 험상궂은 사람이 한 명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약간 이런 느낌이겠네요. 진짜 잘생긴 사람들이 우리 잘생겼다 맞지? 이렇게 하는 게 조금 뭐 원래 못생기지 않았는데 왜 저렇게 하는 거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 초반에 서로 외모에 대해서 막 개그를 하는 부분 있잖아요. 네네. 야, 니도 미남이야. 니도 잘생겼어. 니가 보면 뭐 괜찮아. 나 혜영이도 보면 좀 괜찮아. 뭐 이런 하는. 근데 그게 이제 못생긴 애들끼리 해야 웃긴 거잖아요. 근데 멀끔하게 생긴 사람들끼리 야, 니도 잘생겼어. 이러는 게 그게 이제 개그가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여기에서 가장 먹혔던 외모 개그는 그 파출소장으로 나왔던 박지환 씨를 활용한 외모 개그가 가장 많이 먹히긴 했죠. 그거는 맞죠. 박지환 씨가 차라리 주인공이었으면 되죠. 근데 저는 오히려 박지환 씨를 경찰로 캐스팅을 한 것도 나름 의미 있었다고 그러니까 봐요. 뭐 장이수를 이제 역으로 이용하는 건데, 그죠? 네. 만약에 박지환 배우가 또 이성민이나 이희준 같은 역할로 나왔으면 그거는 물론 뭐 관객들의 호응을 얻었겠습니다만 그렇게 새로운 그림은 아니죠. 뻔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성민, 이희준 배우가 그동안은 굉장히 진지한 역할을 많이 했기 때문에 좀 이번에 파격 변신이 그래도 사람들에게 신선하게 어필이 됐을 텐데. 근데 이성민, 이희준은 연기 폭이 넓어서 지금까지 코믹 캐릭터를 많이 했는데. 네. 근데 최근작은 되게 좀 무거운 걸 많이 했어가지고. 아니 이성민의 보안관 뭐. 그것도 한 2018년 영화여서.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 뭐 이성민 배우는 남산의 부장들부터 해서 재벌집 막내 아들 다 좀 이렇게 무게감 있는 역할. 이제 다음에 나올 작품도 또 왕 역할이고 이래서. 근데 이성민 배우는 사실 거기에 어울리긴 하죠. 권력에 가까운 인물. 그렇죠. 이희준 배우도 뭐 잘 네, 이희준 배우도 최근에 뭐 총리 역도 하고 뭐 약간 그 양아치 역할도 하고 이래서 조금 그런 걸 중탕시켜주는 느낌의 캐스팅으로는 좋았어요. 그러고 치면 연기 폭은 이희준 배우가 더 넓은 것 같기도 많이 넓긴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원하는, 그러니까 받아들여주는 폭이 네네. 이성민 배우보다는 좀 넓게 형성이 된 것 같긴 합니다. 제가 SNL을 보니까 확실히 이희준 배우는 조금 스펙트럼이 넓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잘생긴 역할도 할 수 있고 약간 싸나운 역할도 할 수 있고 양아치도 할 수 있고 엘리트도 할 수 있고. 그렇죠. 근데 이성민 배우는 악역이 잘 안 맞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대놓고 싸나운 캐릭터는 좀, 그러니까 악역은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느긋한 어떤 권력을 활용한 악역은 잘 맞는데, 그러니까 대놓고 저 사람이 또라이 같은 악역은 잘 안 맞는다는 느낌? 착해 보여서 선함이 남아 있어서. 잘만 활용하면 할리우드의 그 크리스토프 발츠라고 007에도 예. 나오시고 마스터즈에도 나왔던 나치 역할 했던 그런 쪽의 연기도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한스 란다 대령인가? 아마 맞을 겁니다. 저도 바스터즈를 정확하게 보진 않았지만 그 크리스토프 안 봤어요? 네. 또 이걸 또 안 봤네. 오랜만에 한 번 더 추가했네. 그렇죠. 한스 란다 맞네요. 예. 예. 그런 느낌의 캐릭터도 소화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또한이라고 입은 또 안 봤네라고. 그렇죠. 예. 저는 뭐 안 본 영화가 워낙 많아가지고. 그쵸. 예. 원래 또 그 정보형 평론가잖아요, 그죠? 아니 근데 따지면? 조금 묵혀서 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죠. 뭘 묵혀? 무슨 뭐 김치도 아니고 그러다가 상합니다. 네. 그러니까요. 네. 핑계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그런가요? 영화에서 묵혀서 보고 싶다는 거는 난 그런 핑계가 좀 가끔 이제 많이 유통되는 이상한 핑계들 있잖아요. 사랑하니까 헤어지는 거야,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저는 조금 이제 그 열기가 식은 다음에 보고 싶은 거죠. 어떤 홍대병의 일정이라고 보면 될까요? 모르겠어요. 다 가진다는 안 되니까 일단. 그냥 시간 나면 좀 보세요. 예. 네. 이 또한 하나 또 추가됐네요. 네네. 뭐
저는 이제 영화 얘기로 돌아오면 좀 장르 얘기를 더 이제 딥하게 해보고 싶은데. 네, 1부는 여기까지였고요. 2부로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